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시아님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의 일부를 읽어보고 내가 겪었던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주었던 교훈과 성장의 요소를 명상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을 통한 성찰의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런 사건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성장을 주기 위해서 일어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을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자, 그럼 유시아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을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거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를 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 라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서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에게 빛과 길을 보여주는데 나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온전히 깨어서 내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는 편안하게 잡고 가능하다면 메모지나 펜도 준비해 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으로 지금 앉아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마치 거울 속의 나를 보듯이 내 모습을 마주해 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기까지 힘든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그것을 통한 성장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 중에서 실수를 했거나 실패라고 여기면서 힘들어 했었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내면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면 하나만 선택해 보시고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가져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떠오르기를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림과 동시에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느껴지는 그 감각에 주의를 가져가서 그저 호흡과 함께 그 감각을 수용하면서 충분히 느껴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공감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5m 상공 위에서 바라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10m 상공, 좀 더 올라가서 15m,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100m 상공, 그곳에서 나를 봅니다. 그 하늘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지나가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만약 아래에 있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 사건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내가 분명히 배운 것 또한 존재합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나의 내면에 붙고 그저 마음을 열고 그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봅니다. 답을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허용하고 기다려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그 교훈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깊은 지혜에 질문을 하고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해 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마음의 공간에서 떠오른 것들을 메모지에 적으면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원치 않은 상황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성찰한 것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우시기를.